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8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보다 더한 군사적 긴장감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촉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 지난 9월 25일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연속으로 25회나 발사해댔고 포병 사격 또한 10회 이상 시행하며 무려 150여 대 전투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등 11월 3일까지 무려 총 37회의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발사한 각종 미사일만 해도 43발이나 되며 특히 11월 2일에는 하루에만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 포병들의 포격 또한 무려 1020발을 넘습니다. 특히 11월 2일 08시 5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에서 발사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울릉도 방향 북방 한계선 이남 27km, 속초 동방 57km, 울릉 서북방 167km 지점 공해상에 낙탄되는 분단 이후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울릉군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홍계 어장의 어민들이 피해를 볼 뻔하는 등 우리나라 전국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우리 공군에서도 오전 11시 10분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슬램 2R 공대지 순항 미사일 2발, 스파이스 2000 유도 폭탄 1발을 북방 한계선 이북의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키기도 했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전군 2급 경계태세로 격상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11월 2일의 북한 미사일 도발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 우리 정부에서도 더욱 강한 분노를 북한에 표출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들은 고도가 상당히 낮았고 비행거리 또한 짧아서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군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의도를 우리 국군이 대응하기 어렵게 혼선을 주면서 요격을 회피하고 허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240여 대의 각종 최첨단 전술기들을 동원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러나 정말 도발의 의도가 이것이라면 북한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더 오랫동안 연장되었으며 무엇보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미군의 엄청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을 에워싸고 오늘 밤이라도 북한 전역의 주요 거점과 전략시설들을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 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준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군사적 도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해봤자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고 압도적인 한미연합 타격 자산의 포위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듯합니다. 11월 4일 이후로도 진행될 예정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최근 갈수록 고조되는 북핵 위기 및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이 14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하고 미국 또한 10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호주 공군에서도 한 대의 공중급유기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되는 연합 공중 타격 훈련인데요. 이 훈련 기간 동안 한미연합 공중전력은 무려 1600여 회가 넘는 출격 횟수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전술기들이 참여하며 미군에서는 F-35B 함재 스텔스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U-2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전술기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며 강력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배치됨은 물론 폭격기 전력까지 배치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강도 높은 공중타격 훈련을 한창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인 만큼 현재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전력은 당장 지금이라도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북한의 주요 거점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평소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3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FA-18C 레거시 호넷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최근 일본에서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AGM-88E AARGM 신형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시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기에 최강의 방공망 제압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GM-88 함 정도만 해도 걸프전쟁 당시 전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다층 밀집 방공망으로 꼽혔던 이라크의 방공망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무기들 중 하나였는데요. 미군은 당시 24시간 동안 500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순간 200발의 함이 동시에 날아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함 대레이더 미사일은 다름 아닌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의 각종 전술기들에 통합되어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던 만큼 확실히 검증된 최강의 대레이더 미사일인데요. 이 함의 최신 개량형인 AGM-88E AARGM은 상대가 자신들의 레이더에 파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의 전원을 꺼버려도 원래의 목표를 찾아 집요하게 추적해 결국 파괴시키고야 만족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밀리터리 웨이브 시커가 장착되어 레이더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컨트롤하는 시설과 관제사들이 타고 있는 트럭 등도 찾아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의 제242 해병 전투공격 비행대는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인데 유사시 이들은 내부 무장창에 지상 타격용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아무런 어무 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방공망이나 핵심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레이더 F-35B 전투기는 참새만한 크기로 표시되기에 F-35B 전투기들은 열악한 레이더 성능을 가진 북한의 공군 전투기들을 AIM-120 암납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시킬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난 10월 8일 북한에서는 15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띄워 특별 감시선 북쪽에서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감행했지만 이들 중 가장 최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구소련 시절의 미그-29 전투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그-29 전투기로 러시아와 용맹하게 잘 싸우고 있지만 북한 공군의 구형 미그-29는 이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KF-16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 공군에게도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북한의 공군 전력은 세계 최강 미 공군과 세계 2위 공군으로 불리는 미 해군 항공단 전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북한은 총 81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이 40년 넘은 낡은 기종이며 지난 10월 8일 그랬던 것처럼 150대를 동시에 한 공역에 투입하는 훈련을 보여준 것은 북한 공군이 떨어지는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요. 공중에는 전투기 및 민간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각자의 항로가 있는데 동시에 한 공역에 150대에 가까운 수많은 전투기들을 투입할 경우 공역 통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역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항공기들이 서로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미연합공군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같은 공역에 전술기들을 투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출격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인 2021년 1월 한미공군 연합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에서도 양국의 전투기 140대는 나흘 동안 공격 편대군, 긴급 항공 차단, 방어 제공, 근접 항공 지원 임무 등의 역할을 나눠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즉 150대의 북한 전술기 동시 출격은 실전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허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미군 전술기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무엇보다 전자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군에서는 평소에는 본토에 주둔하는 제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도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일본 미자와 기지에 전개되어 있었는데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능력은 독보적인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이 지난 대만 위기 때 제26D 전자전기를 출격시키는 등 이에 대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미군의 전자전 능력에 압도당할 뿐이었는데요.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자전 재민 공격에 의해 레이더가 교란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당하게 만들 수 있는 가공할 수준의 전자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미군은 화력에 있어서 이런 전투기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폭격기 전력을 대거 동원해 제주 남방 해역 및 동해에서 대규모의 합동 훈련을 실시해 언제라도 북한의 대규모 화력 투사가 가능함을 알렸는데요. 여기에는 평소 괌에 배치되어 있던 B-1B 전략 폭격기 2대와 미 본토에 주둔하고 있던 B-52H 전략 폭격기 1대를 비롯한 기타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사거리 960km 이상의 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가 타격할 수 있는 제즘-ER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운용합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내부 무장창에 제즘-ER을 24발 탑재하며 외부 장착대에도 12발의 제즘-ER을 탑재 가능해 대당 총 36발의 제즘-ER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B-52H 스트라트 포트리스 전략 폭격기는 대당 최대 31톤의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몰드와 같은 기만체를 날려 적의 레이더를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치명적인 순항 미사일 제즘-ER을 수십 발에서 수백 발까지 퍼부을 수 있으며 북한의 각종 핵심 시설을 파괴하거나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파괴해버려 북한 공군의 전술기들이 미처 하늘에 떠보지도 못한 채 순항 미사일 샤워를 맞고 모조리 박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는 미 해군 항모 전단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들의 화력 지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 외에도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규슈에서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이며 이 외에도 F-35B 함재 스텔스 전투기들을 운용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 경항모 전단과 아메리카 경항모 전단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위험해질 경우를 대비해 동태평양 해역에서도 니미츠 항모 전단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활동 중인데요. 날이 갈수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도를 넘어도 너무 심각하게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지금의 연속적인 군사적 도발 이후 7차 핵실험을 결국 강행해 다탄두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마저 타격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미국이 언제까지 북한의 도발을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